2024년부터는 시민권 취득 시험에서 읽기 쓰기가 제외되고 말하기 능력 중심의 평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디애나주 퍼듀 대학교 총장이 졸업식 연설에서 아시안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기록물 일부가 어제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 등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가 $1씩 인상됩니다. 2024년부터 뉴욕주의 펫샵에서는 개와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024년부터는 시민권 취득 시험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읽기 쓰기는 시험에서 제외되고 말하기 능력 중심의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민서비스국은 5개월 동안 테스트를 거치고 새로운 시험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2024년부터 시민권 시험 문제가 개정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4일 시민권 시험 문제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테스트 작업을 진행한다고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내년 상반기 동안 성인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정 시민권 문제를 테스트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새 시험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귀하 시험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이 과정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현재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 문제 외에 미국 역사와 헌법에 대한 상식을 확인하는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버전의 경우 영어 읽기와 쓰기 시험 없이 말하기 시험과 역사 및 도덕 시험만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바뀔 시민권 시험 방식과 범위가 대폭 간소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 새롭게 바뀐 시민권 시험을 도입했다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자 3개월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10문제 중 6문제를 맞추면 시민권 시험에 합격했지만 개정된 시험은 20문제 중 12문제를 맞추도록 변경했으며 시험 출제 범위도 넓히고 난도도 높여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인디애나주 퍼듀 대학교 총장이 졸업식 연설에서 아시안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비난 여론이 이어지자 총장은 완전한 실수였다며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인디애나주 퍼듀 대학교 총장이 졸업식 연설에서 아시안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퍼듀대 토마스 케온 총장은 지난 토요일 진행된 졸업식 연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라고 운을 띄우고 아시아 언어를 흉내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 뒤 아시안 버전으로 하면 이렇다는 농담을 던지고 웃었습니다. All I can say is, 하셔뭐예요? 하야. That's sort of my Asian version of his. 해당 발언은 이날 케온 총장에 앞서 연단에 나섰던 기조 연설자가 본인이 만들어낸 언어로 우는 아이를 달래는 흉내를 내 청중의 웃음을 받자 이를 이어받으려는 농담으로 보입니다. 케온 총장의 발언을 가장 먼저 SNS에 공개한 미네소타 대학의 한국계 리차드 리 교수는 케온 총장의 싸구려 농담은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던 아시안 학생 부모들의 뺨을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도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케온 총장의 발언은 퍼듀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안 이민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며 미국인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장의 연설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기 시작하자 케온 총장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케온 총장은 퍼듀 대학 웹사이트에 해당 발언이 완전한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그 발언이 나의 개인적 가치관과 퍼듀대의 학문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일에 대해 학생의 임원들과 소통하고 퍼듀대 내 다양성과 평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의회가 여전히 2023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셧다운을 하루 앞두고 양당은 2022 회계연도 예산법을 다음 주 12월 2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 적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3 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새 회계연도 개시 하루 전인 9월 30일까지 예산에 합의하지 못해 직전일인 9월 30일 2022 예산법을 일단 12월 16일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이 계속 세출 결의안이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연방정부는 셧다운 없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일차 세출 계속 결의안은 오늘 자정 종료될 예정이었는데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여전히 새 회계연도 예산법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2차 세출 계속 결의안이 긴급해진 겁니다. 이에 하원은 민주당의 주축으로 지난 14일 밤 전 회계연도 예산법에 의거한 세출의 계속을 23일까지 일주일 연장하는 2차 세출 계속 결의안을 224대 20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상원에서도 하루 뒤인 어젯밤 71대 19로 통과됐습니다. 연방행정부의 2023 회계연도 총 예산 요청액은 5조 8천억 달러, 의회가 가감할 수 있는 재량성 예산은 1조 6천억 달러인데 3월 말부터 양당이 12개 예산 법안을 작성 논의하면서 1조 7천억 달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양당은 그간 99% 넘게 합의한 재량성 예산 총액을 완전 합의한 뒤 이어 12개 예산 법안을 단 하나의 2023 회계연도 통합 예산 법안 하나로 묶고 하원과 상원에서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추방 정책이 이달 21일 종료됩니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불법 입국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MBC 방송 등 언론은 지난 주말부터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주 엘파소에는 매일 불법 입국자 수천 명이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은 이들은 관세 국경보호국과 국경 순찰대 요원들을 제발로 찾아가 망명을 신청하고 체류 허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국경보호국은 최근 엘파소로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가 하루 평균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불법 입국자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타이틀 42 행정명령이 이달 21일 끝나기 때문입니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건법의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타이틀 42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며 12월 21일부터는 코로나19 추방 제도를 종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로 쫓겨났던 불법 입국자들과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쿠바 등지에서 넘어온 새로운 이민 희망자들이 다시 국경을 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틀 42가 종료되면 불법 입국자들은 망명 허용 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텍사스주 등 불법 입국자 억제에 적극적인 주정부는 별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항소법원 판단에 따라 타이틀 42 정책이 부활하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기록물 일부가 어제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엄밀한 내용이 담긴 기록물을 제외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남은 기록들도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어제 국립문서보관소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기록물 13,173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6,000여 건의 편집된 기록물 가운데 70%가량을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민감한 기록물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공개가 공산주의자인 리 하비 오즈월드의 단독 범행이라는 기존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기록이 계속 비공개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연방기관과 국립문서보관소가 내년 5월 1일까지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히 엄밀한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내년 6월 30일까지는 남아있는 기록을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감한 문건에 대한 비공개 방침은 추가 연장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59년 전인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하던 중 오즈월드의 총격에 숨졌고 당시 조사당국은 사건 발생 10개월 후 오즈월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즈월드가 옛 소련 또는 쿠바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케네디 정적의 암살 사주설, CIA 등 정보기관 개입설 등 음모론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 등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가 $1씩 인상됩니다. 현금으로 $17, 이지패스는 혼잡 시간대 $14 45센트, 비혼잡 시간대는 $12 75센트로 오릅니다. 어제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이사회를 열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과 고담스 브리지, 베이온 브리지 등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관할 교량 및 터널의 통행료를 $1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된 $83억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는 2023년 1월 8일부터 일제히 인상됩니다. 현금 기준으로는 현재 $16에서 $17로 $1 인상되고 이지패스는 혼잡 시간대 $13 75센트에서 $14 75센트, 비혼잡 시간대 $11 75센트에서 $12 75센트로 각각 인상됩니다. 아울러 존 F 케네디 공항과 뉴저지 뉴아크 공항의 에어트레인 요금도 현재보다 25센트 오르면서 편도 요금이 $8 25센트로 인상됩니다. 단 패스트트레인 요금은 이번 인상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이와 함께 스테튼 아일랜드 주민들에게 이지패스 통행료의 최대 50%의 할인을 제공하는 스테튼 아일랜드 브릿지 플랜 요금도 현 $6 88센트에서 $7 38센트로 50센트 인상됩니다. 다만 월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만 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리비 메카시 뉴욕 뉴저지 항만청 최고 재무책임자는 이번 인상은 인플레이션 및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한 예산이라고 전했습니다. 2024년부터 뉴욕주의 펫샵에서는 개와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판매를 위해 사육하는 이른바 강아지, 고양이 공장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사육된 동물의 판매를 방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2024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써 뉴욕은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병든 동물을 길러 판매하는 상업적 육종가, 이른바 강아지, 고양이 공장 금지에 동참하게 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펫샵은 개와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할 수 없고 임시 보호소 등에서 보호 중이거나 버려진 동물을 가정에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번식장 운영자도 연간 9마리 이상의 동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뉴욕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들은 분양되기 전까지 매장에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며 오랫동안 펫샵을 폐쇄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6월 이 법안은 주의회에서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고 앞으로는 동물보호소 및 구조기관에서의 반려동물 입양이 장려됩니다. 법안을 지지한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뉴욕은 강아지 공장의 대규모 구매자이자 수익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는 소매 수준에서 수요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들은 존중받아야 하는 살아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며 선반에서 뽑아내야 할 수프 깡통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뉴욕주의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이 이르면 다음 달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 부족 때문에 이미 9월 말부터는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주의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자금이 바닥나면서 이르면 다음 달 15일부터는 신규 신청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는 그동안 재무부에 여러 차례 연방 자금을 요청했지만 지원금을 요청할 때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엔 $10억 요청했지만 $2,720만 받았고 올해 1월에도 $16억 요청했지만 $1억 1,900만 할당받았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다시 $10억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뉴욕주는 지난 9월 말 이후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신청자에게 실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렌트를 연체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그동안 집주인의 퇴거 요청을 피하기 위해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해 왔습니다. 올해 초 소송전을 이어온 결과 세입자들이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면 요청이 승인될 때까지는 렌트를 못 내도 집주인이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도 당장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보류 상태로 유지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5일을 끝으로 신규 신청을 받지 않게 되면 장기간 렌트를 연체한 세입자들은 퇴거 명령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의 앨런 데이비슨 변호사는 수개월 렌트를 연체한 저소득 가구라면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을 슈퍼 히어로로 묘사한 디지털 카드를 대체 불가 토큰으로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단 12시간 만에 매진됐는데 445만 달러, 한국 돈으로 58억 3천만 원 상당입니다. 지난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몇 시간 후에 중대 발표, 공식 도널드 트럼프 트레이딩 카드 컬렉션이 출시됐다고 알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당 99달러밖에 안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매우 좋을 것이라며 아주 빨리 매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슈퍼 히어로 모습을 한 트럼프의 그림이 든 이 카드는 폴리곤 체인에 기록되는 한정판 대체 불가 토큰 NFT로 발행됐습니다. 종류는 45종이며 각 1000장씩이어서 총 발행량은 4만 5천 장입니다. 미 테크 전문 매체 CNET이 인용한 NFT 시장 오픈시의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는 12시간 만에 전량이 판매됐습니다. 판매 사이트 collecttrumpcards.com에도 매진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이번 카드 컬렉션 판매로 단 12시간 만에 445만 달러를 벌어들인 셈입니다. 한편 구매자들 가운데는 경품 행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1대1 줌 통화나 마이애미에서의 저녁 식사 혹은 1시간 골프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는 어제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유엔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참가자 전원이 동의하는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년에서 2013년과 2016년에서 2021년에 이어 올해가 9번째입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하버드대학교는 내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30대 총장으로 클로딘 게이 학장을 지명했습니다. 게이 지명자는 386년 대학 역사상 첫 번째 흑인이자 두 번째 여성 총장입니다. 또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브라운 대학을 이끌었던 루스 시몬스에 이어 아이비리그 역사에서 두 번째 흑인 총장이 됩니다. 1970년 뉴욕의 IT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한 게이 학장은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하버드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2006년부터 아프리카 정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14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프로미스 NYC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서류 미비 아동에 대한 차일드 케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미스 NYC 프로그램은 뉴욕시가 시 전역 커뮤니티 기반 비영리 단체 4곳과 협력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600명의 서류 미비 아동의 차일드 케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은 일반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원 가정과 똑같이 생후 6주에서 13살 아동이 있는 서류 미비자 가정 중 연소득이 연방 빈곤율 300% 미만인 가정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한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 마감이 오늘 19일까지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교류 증진, 권익 신장 활동, 차세대, 경제, 문화, 조사연구, 언론 단체 활동, 한글학교 코리안타운 활성화 사업, 공공외교 활동, 차세대, 해외 입양 동포 지원 등입니다. 지원 기준은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korean.net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출력해서 서명한 다음 뉴욕 총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